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고 1학년 통상학사 담당하고 있는 이선희라고 합니다. 국어나 영어, 수학 들으실 거 많으실 테니까요. 탐구는 빠르고 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라도 손익 형제 있으셔가지고 이전에 1년 전이나 2년 전에 통상국사에 대해서 설명회 들으셨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바뀌었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작년에 한국사 선생님 두 분 다 바뀌셔가지고요. 좀 많이 바뀌었고요. 통사 같은 경우는 작년 빼고 그 전년도까지 2년, 3년 동안 시험 범위가 계속 바뀌었어요. 통사는 원래 새 선생님이 나가시는데 한 선생님이 잠깐 아프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기간제 선생님들 들어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실수도 계속 바뀌었어가지고 계속 바뀌고 작년에 이제 시험 범위나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작년 스타일대로 갈 것 같아요. 한국사 선생님 두 분도 이제 정착하셨고 통사도 시험 범위나 이 난이도를 봤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작년 기준으로 아마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료도 다 작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라서 혹시라도 손익 형제 계신 분들은 이걸로 이제 다시 리프레시 하시면 좋습니다. 한국사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사는 이제 주변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출제 난이도가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주관식이랑 객관식이 출제가 되잖아요. 한국사에서는요, 오히려 재밌는 게 주관식 출제가 객관식 출제보다 쉬워요. 한국사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전근대사라고 얘기하는 저희 삼국시대, 그다음 근현대사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개항 이후 이 두 개가 동시에 나가거든요. 그게 압구정도가 독특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 나가는 게 아니라 투 트랙으로 동시에 나가는 거라서 혹시라도 이제 한쪽 파트가 약간 친구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시험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전부 다 뻔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만 나옵니다. 의미 있는 사건을 출제하고 이거에 대해 의의를 써라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크게 예상에서 벗어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관식이 적당히 하기만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등급 구분을 이제 객관식에서 합니다. 객관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늘 힘든 게 사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건들의 의미와 그다음에 시간 순서들을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출제되거든요. 사실상 거기서 이제 만점이랑 만점 아닌 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다 싶은 정도는 아니고요. 적당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도요. 100점자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중학교 교육과정이랑 비교해보면 중학교 역사 공부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남권 전체를 다 통틀어 봐도 중학교에서 역사사회 시험자 그렇게 빡세게 출제된 학교가 몇 개 없어요. 대치동의 대청중이나 송명여 중이면 이 정도만이라서 중학교 때 역사 공부를 잘 해놨던 애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그쪽 출신 학교 나왔던 친구들은 압구정고 한국사 내신을 그렇게 어렵하지 않기 때문에 100점 맞지 않으면 1등급 받기 어려운 정도의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 좀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열심히 해서 한국사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이면요. 만점 목표로 1등급 목표로 달려야 되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한국사가 안 돼 있는 학생이라면 사실 처음부터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두 문제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문제를 틀리면 바로 1등급에서 멀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사는요. 조금 학원 수업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돼 이 얘기보다는 다른 과목도 할 거 많고 시간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늘 나오던 문제가 늘 나오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난이도적으로나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과목입니다. 문제는 통합사예요. 통합사에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상.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흔히 내신 시험 볼 때는 야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이딴 걸 내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작년이랑 다르지 않다면 올해도 똑같이 들어갈 건데 교과서 읽다 보면 재난 상황, 그다음 위급 상황에서는 국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정말 교과서적 수준의 서술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만 딱 생략하고 이 법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저도 중간고사 때 이제 애들한테 야 이거 안 나올 것 같지? 나온다 외워라. 그래서 애들은 안 믿죠. 왜냐면 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그래도 좀 빡세게 공부시킨 학교들이 있는데 어차피 다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내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중등 버전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합사회는 중등 버전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과목이에요. 중학교 때 사회를 열심히 한 친구도 사실 별로 없고요. 열심히 했어도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는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주관식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이제 학부모님들은 단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우리는 저 사회적 이제 기반 제반 사항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런 문제를 틀리냐 싶은 문제도 아이들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마치 그럴싸하게 선지를 5개 쓰는데 한 줄에 3문장에서만 한 줄만 살짝 바꿔가지고 약간 교묘하게 틀어서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반 지식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 컷이 100점으로 나오는데 통합사에는 1등급 컷이 100점으로 안 나와요. 객관식이 됐든 주관식이 됐든 항상 아이들이 틀리는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통합사회가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사회 사실 3분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요. 이제 각각 그 과목만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선택 과목도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리 선생님이 좀 열정적으로 수업하시고 시험 문제도 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통합사회 1학년 때 윤리 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윤리 파트 중에서 고2, 고3 때 선택 과목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겹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거기가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의 시험 문제 출제도 굉장히 좀 어렵게 내십니다. 수능 수준의 일을 해야 될 정도 내시기 때문에 통합사회는 뭐 재작년이랑 출제 기조가 바뀌긴 했지만 작년에도 만점 컷이 1등급이 안 나왔고요. 이번에도 1등급 만점 컷 안 나오고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거는 1등급 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근데 통합사회는 오히려 공부를 좀 학원에 와서 하는 게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압구정고는 학생 구성이 조금 많이 다양한 학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 동네 살면서 뭐 중학교 나오고 압구정중 나오고 압구정고 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을 위해서 저 대치동에서 중등도 나오고 고등부 이쪽으로 내신 점수 따려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영어는 겁내 잘하는데 아예 한자 공부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저희는 늘상 사용하는 표현들도 그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영어 내신은 잘 나오죠. 그렇죠? 영어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업 자체는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점검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 및 교과 과목 내용 설명해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사 선생님이 교과 내용이랑 관련 깊은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들 설명 열심히 하시는데 통사 선생님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 가끔씩 이제 시험 내용이랑 상관없는 내용들도 막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매년 애들한테 야, 이 부분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보면 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거 굉장히 깊게 설명하시고 오래 시간 잡으셨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뭐 여행 경험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좋은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수해주고 싶었으니까 그 파트 나올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런 게 절대 시험 문제로 출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애들이 더 학교 수업이랑 그다음에 시험 문제 괴리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들으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및 교과 내용 설명하고요. 심화도 하고요. 난이도 중하 수준의 연습 문제를 계속 풉니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이제 빈칸 암기 테스트라고 매주 오면은 시험 보게 하고요. 통과 못하는 친구는 남아서 또 보게 하고요. 또 다음 스케줄 있으니까 계속 잡아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테스트, 그러니까 미통과 시 다시 한 재테스트도 통과 못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복사해서 나눠주고요. 좀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들께 테스트 결국 통과 못하고 집에 갔습니다라고 안내 문자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주 정도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아마 시험 범위에 대한 전범위가 끝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요거 2개가 중요한 건데요. 이제 파이널 1, 2로 구분했는데 사실 이제 파이널 1 같은 경우에는 심화 문제 풀이고요. 파이널 2는 이제 기출 문제랑 그다음 제가 기출 문제 변형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적중 문제 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1번, 2번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을 다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면 성적은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제가 좀 전에 그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처럼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다 적중 문제를 애들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많이 맞았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험부터는 어머님들이 이 파이널 문제만 살 수 없냐라고 나눠드린 적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널 문제만 나눠줘도요 사실 애들한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별로 다 깊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사실 단순함기만 이 문제만 풀어본다고 되지 않고요.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요. 학생들은 당연히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똑같은 문제 반복적으로 풀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파이널 문제만도 원하시는 분들 배부했었는데
결국에는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 기왕 수업 들으실 거면 그냥 정규반 들어와서 교과 내용 차분히 공부하고 시험 직전에 가서 같은 문제풀이 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아직 결정은 안 하셨겠지만 문과 성향에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뭐 이제 좀 첫째이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둘째인 경우는 좀 아실 거예요. 이번에 고3 입시가 이과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교들은 뭐 그냥 이과가 정시해서 완전히 다 휩쓸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이랑 탐구랑 변환 표준에 있어서 과학 쪽이 더 세고 교차 지원이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9대 1의 비율로 이과가 압살을 했거든요. 정시에서는. 근데 수시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위권 대학교 노리는 이제 문과 성향의 친구라면 1학기 때 내신 좀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통상수 합치면 1학년 때 시수가 크기 때문에 이거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3학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도 수업을 하는데 뭐 학생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1등인 것 같아요, 그 친구. 제가 이제 국영수는 정확히 모르니까 1등인 것 같은데 작년에 3학년 1학기까지 제가 이제 3학년 내신 과목까지 강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수시로 서울대 가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했는데 뭐 운이 좋았는지 그 친구는 계속 잘 받아서 1등급 다 받아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상위권 노리는 학부모님들 자제를 드린다면 다 준비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토요일 2시부터 5시 30분이고요. 앞에 과학 있고 뭐 뒤에 국어 있으니까 스케줄 맞으셔서 필요하시면 꼭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